안녕하세요, 성중 학생 여러분. 가정 7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동의 정서 발달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회성 발달, 도덕성 발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사회성 발달이나 말 그대로 이제 친구들 간의 관계 또는 사회에서 맺는 관계들, 대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성보다 동성에게 관심이 많아요.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동성에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저번에도 말했듯이 초등학교 아이들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으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죠. 그만큼 후기인 아이들하고 전기인 아이들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동성과의 관심이 많은 거는 전기 아이들이 주로 이제 여자애들끼리 따로 고무줄놀이하고 남자애들끼리 따로 축구하고 이런 식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래 친구 2번, 니은번 또래 친구. 또래 친구와의 상호관계에서 사회성이 발달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친구들 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회성이 많이 발달한 거죠. 그 다음에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지면서 학교에서는 사실 또래 친구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또 뭐 급식 아주머니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을 만남으로써 대인관계가 확장된다. 대인관계가 확장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을 때 맨날 엄마랑만 얘기하다가 이제 학교로 가면서 대인관계가 확장되는 특징을 보이죠. 자, 도덕성 발달 봅시다. 도덕성 발달은 첫 번째 아동 초기하고 후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초기는 타율적 도덕성이라고 해서 부모님이나 교사들의 상과 벌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의 결과를 중시하는 거고 후기는 행동의 원인을 중시하고 자율적인 도덕성이라고 해요. 자,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볼까요? 초등학교 초등 이제 아이들 한번 얘기해 봅시다. A라는 아이가 있고 B라는 아이가 있어요. A는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해요. 엄마가 직장 다녀. 근데 직장 다녀서 아침에 일찍 나가시고 저녁에 늦게 오시는데 너무 엄마가 피곤해 보이셔요. 그래서 엄마가 힘드시니까 엄마가 저녁 해주시면 잠깐 쉬실 때 설거지 해야지 라고 했어요. 엄마 몰래 이제 설거지 해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하다 보니까 접시를 5개를 깨버렸네. 근데 B는 엄마가 맨날 집에 있는데 이 엄마가 어느 날 저기 장롱 위에 뭐를 올려놨냐면 장롱 위에 사탕 바구니를 올려놨어. 근데 이 사탕 바구니는 아이가 뭐를 잘할 때마다 예를 들어 칭찬받을 때마다 사탕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난 칭찬받은 일을 안 했지만 사탕을 먹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엄마가 잠깐 외출하신 틈을 타서 이 사탕 3개를 먹었어.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뚜껑을 닫아서 정상적으로 해놨단 말이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한테 A가 나쁘니 B가 나쁘니라고 물어봐요. A는 사실 부모님을 돕다가 이렇게 됐고 B는 일단 먹고 싶은 마음에 사탕을 먹었지만 어떤 사고를 친 건 아니죠. 그러나 초등학교 초기 아이들, 아동 초기 아이들은 A가 나쁘다고 말해요. 이유는 접시 5개를 깼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동의 결과가 나쁘기 때문에 얘는 나쁘다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행동의 원인은 사실 나쁜 원인에서부터 시작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썩 나쁘지 않아.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얘가 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초기에서부터 이제 후기로 넘어가면 모든 행동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따지게 되죠. 그래서 너 5개를 깼지만 사실 부모님을 도우려는 아주 갸륵한 마음이 있었구나. 너는 괜찮았지만 사실 사탕을
엄마 몰래 먹으려는 그건 도둑질이잖아. 이렇게 훔치는 도둑질이잖아. 이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옳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도덕성으로 간다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초등이라니까 좀 그래. 아동 초기는 또 이러죠. 애가 인사를 해요. 인사를 했더니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면서 사탕을 주셨어. 그러면 아이는 인사를 하는 게 마땅한 예의로 인사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탕을 먹을 수 있으면 사탕을 먹기 위해서 인사하는 건 좋다.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인사하는 건 좋은 태도야 라고 생각해. 다시 말하면 예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마땅히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인사를 한다라고 하지 않고 이런 상을 받거나 칭찬이나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 것은 좋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숙제를 하는데 숙제를 잘하면 상을 주시고 숙제를 안 하면 벌을 주셨는데 내가 싫어하는 교실 청소를 해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뭔가를 좀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벌을 피하기 위해서 숙제를 해가는 거예요. 단지 숙제를 하는 것들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나의 의무이다 라고는 마음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과 벌을 주는 것에 의해서 타율적, 다시 말하면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주변 사람의 의도대로 그렇게 숙제를 해가기도 하고 인사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이런 그 태도를 바뀌는 게 아동 초기의 특징이라면 나중에는 인사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숙제도 내가 학생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해가는 거면 아동 후기의 도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도덕성이 좀 다른 특징을 보이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초기와 후기가 다르고 타율적이냐 자율적이냐에 따라서 이것도 많이 다릅니다. 자, 그 다음 아동 돌보기에 들어갑시다. 여기 아동 돌보기는 부모 입장인 거죠. 그래서 초등이 되면 이제 학교에서 시험도 보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끼리 애가 어떻다 저렇다 얘기도 하시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학습의 조력자, 학습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되겠죠. 그래서 자녀의 능력을 고려한 아이들의 과제 수행 시, 다시 말하면 받아쓰기에 조금 50점 맞았는데 그 다음에 80점 맞고 100점 맞고 이렇게 조금 성취가 늘어나면 이 과제를 아이들이 잘 수행하면 아이한테 굉장히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써봅시다. 자녀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킬 수 있다. 과제 수행 시 자녀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도덕성 발달은 아까도 말했듯이 초기와 후기가 다르기 때문에 초기에는 숙제라든지 방청소를 깨끗이 하게 하고 싶으면 상이라든지 아니면 벌 같은 걸 적절히 사용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옳은 행동인지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후기를 오면 그런 것들이 습관화돼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생활습관 지도 봅시다. 스스로 규칙을 정해서 지키는 습관들이고 식생활 지도는 자연식품 위주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거,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음식도 있지만 그 다음에 편식 같은 거 하지 않도록 또는 당분이 많은 거 또는 지방 함량이 높은 거 이런 것들은 좀 피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연식품, 자연에서 난 거, 가공하지 않은 거, 뭐 인스턴트 이런 거 먹지 않고 그렇게 이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비만이 되고 또 치아 같은 것도 단 걸 많이 먹으면 많이 상하게 되는데 이런 건강관리 지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터넷 휴대전화 사용 지도도 해야 돼요. 초등이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좀 불안해 하시니까 휴대폰도 많이 사주시는데 아이들로 하여금 되게 좋은 휴대폰을 사서 아이들이 여기에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휴대폰 사용하는 시간이라든지 게임하는 시간, 인터넷 사용하는 시간들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써져 있는 건 다 안 봐도 되고요. 교과서 52페이지 이것도 참고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영아기 때는 부모가 보호자 역할을 해야 돼요. 영아기는 뭐 밥을 안 주거나 뭐 목욕을 안 시키거나 그러면 아이들한테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영아기는 부모가 보호자가 돼야 되고, 유아기에는 양육자, 아동기에는 학습의 경험을 제공하거나 격려자가 돼야 되고요. 청소년기에는 상담자, 예를 들어 상담해 줄 뿐이지 이걸 거꾸로 자꾸 공부시키려고 하고 자꾸 사사건건 양육시키려고 하고 엄청나게 보호자 행세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치받거나 막 답답해 하시죠. 청소년기는 상담자로 머무르셔야 돼요. 그래서 각 발달 단계에 따라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이렇게 보호자, 양육자, 뭐 격려자, 상담자 이렇게 역할이 되게 다양하다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이렇게 발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발달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 넘어갈 거는 이제 의식주 이제 문화가 될 건데, 이런 가족 문화에 대해서 사실 중간에 낀 게 여기 가족 문화, 중간에 낀 게 가족 문화에 대해서 고민이에요. 고민. 그래서 이 발달 그 가족 안에서 이게 아이들이 뭐 어리냐,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에 따라서도 이런 가족 문화가 다를 거고,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느냐, 아니면 내가 부모님이랑 둘이 2세대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문화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 가족 문화에 대해서 잠깐 다루고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 문화에 대한 프린트는 여러분 이 프린트를 올려놨고요. 이 프린트 21, 22 있는데 선생님이 이거 잠깐 수업할 건데 여기 빈칸에 대해서만 여기까지만 아마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한 거하고 요거하고 이제 과제를 제출하면 되는데, 가족 문화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가족만의 문화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집만의 독특한 가족 문화가 무엇이 있는지 여기 이거 1번 적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선생님 PPT 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자, 3단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단원에 가족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번 시간에는 앞에 그 발달을 끝냈기 때문에 잠깐만 아주 간단히만 다루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도 규칙이 있을까요? 이 여러분 집에 있다는 규칙이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부자리 부터 된다 라든지, 아니면 우리는 아이들은 반드시 유학을 보낸다 라든지, 특별히 그 집만이 갖고 있는 규칙이라든지 뭐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등등등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규칙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문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족이 사실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개인이 가족에 미치는 것도 있지만 가족이 엄청나게 개인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가족이 너무너무 행복하면 개인도 행복할 가능성이 높고, 가족에서 맨날 싸우고 막 술 마시고 막 엄청 가족이 지옥 같으면 그 안에 사는 개인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족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행복한 개인들이 모인 사회, 이런 사회도 행복하겠죠. 그래서 개인의 삶의 질이 사회의 삶의 질과 이렇게 연관이 돼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가족 문화라는 거 정의만 먼저 볼까요? 가족 문화란 가족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그다음 서로 협력해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공유되는 새로운 문화를 말해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공유되는 문화, 이게 가족 문화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로 가족의 가치관, 의식, 가족 규범, 생활 태도, 뭐 습관, 행동 유형 이런 등등등이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 문화의 의미와 중요성인데 과거의 가족 문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족 문화를 창조할 수 있고요. 과거의 우수한 전통 가족 문화를 이 계승한 걸 변화, 발전, 실천을 통해서 보다 건강한 가족 문화를 정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의 가족 문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족 문화를 창조한다는 좋은 점, 그 다음에 옛날의 우수한 가족의 전통 문화가 계승되고 변화, 발전돼서 현대의 건강한 가족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흐르는 이런 그 가족 문화의 좋은 점 이런 것을 엄청 좋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한 가지만 더요. 구분할 때 가족 문화는 역사 속에서 세대를 통해서 전수되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돼요. 한 역사에서 물론 완전히 세대가 끝나가지고 그 집안이 다 사람이 없다 그러면 모르지만 한두 명이라도 역사 속에서 그 세대가 남아서 이 삶을 계속한다라고 하면 세대를 통해서 이런 가족 문화들이 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가족 문화가 현재 가족 문화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아주 큰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가족 문화 변화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봐야 될 거는 여기 조승현 작가의 가족 문화입니다. 이 조승현 작가는 부모님이 특별히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가족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가족 문화에 대해서 영상을 시청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수업한 것들만 여기 그 새로 나눠준 7차시 새로 나눠준 프린트에다가 좀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고 여러분은 지금 나가서 저거 영상을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조승현 작가의 이 유튜브는 선생님이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 그거 클릭해서 보고 여기 이걸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 세 가지를 스트림 댓글에다 남기시면 됩니다. 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선생님한테 메시지로 남기고 이해된 사람은 이 작가의 그런 유튜브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스트림에 가서 새롭게 알게 된 점에 대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족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는 8차시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